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8일 수요일 저녁 9시 27분입니다. 미국장의 급반등에도 오늘 아시아와 유럽 같은 경우는 그만큼 탄력적인 반응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하락 추세니까 그렇겠죠, 그죠? 상승 추세였다면 미국이 상승했다라는 게 어떤 심리적으로나 뭐 이런 면에서 축포를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락 추세니까 뭐 더욱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급등을 해버리면 아침에 갭상승 출발하겠죠. 일단 그죠? 갭상승 출발을 크게 하면 아무래도 주식 물려있는 사람이 많을 텐데, 하락 추세 중엔 주식 물려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갭상승 크게 하면 차익 실현 매물이, 차익 실현 욕구가 확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차익 실현 욕구 때문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시장 장 초반에 좋았던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좀 약간 서운한 마감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요. 뭐 특별한 이야기 할 거 없이 바로 오늘 한국장 보자면은, 보시다시피 갭상승 출발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포인트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실현이 된 건데, 전날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죠? 전날 많이 오르고,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전날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전날 많이 올라가고 기분 좋은데, 간밤에 일어났는데 미국장이 급등을 했다면 오늘 아침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모두의 기분이 좋으니까 오히려 장중에는 답답하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뒤통수를 때리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시장이다 생각하시면은 이런 움직임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여튼간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 오늘 뭐 음봉이 나왔고,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세계 증시가 주춤했네요. 미국은 급등했는데 뭐 세계 증시가 주춤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여기다 대고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당장 이제 뭐 반등이 끝났고 하락으로 돌아선다, 아직 이건 아닙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음봉이 나오고 주춤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반등이 주춤한 것일 뿐이에요. 아직까지는요. 이 반등이 주춤한 것일 뿐이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아직까지는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뭐 음봉이니까 뭐 어딘가 저항이 있다, 그죠? 그 정도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오늘 만들어 놓은 저항이 대충 선물 350대에 뭐가 있구나 라는 걸 오늘 인식을 했는데, 내일도 350을 넘어가지 못하고 내일도 350에서 누군가 쭉 팔아 제끼면, 누군가 주식을 확 팔아 제껴 가지고 이 주식이 내일도 하락 마감을 한다면, 이 지수에서 자꾸 저항을 누적한다면, 그러면 반등이 완전히 멈추는 꼴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오늘 하루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어쨌든 상승 마감이에요. 그죠? 음봉이지만 상승 마감이라는 게 뭐예요? 매수 세력과 매수 세력이 싸웠는데 매수 세력이 이겼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죠? 0.2% 상승 마감했으니까 매수 세력이 이겼다는 증거니까 일단 더 반등 지속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더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아무것도 하지 말자, 내일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5월 16일날 급락을 했지만, 5월 16일날 하락을 했지만 다음날 되돌리면 이 음봉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은 어딘가 직전 고점이 무거운 저항이었을 텐데, 이 저항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음봉이니까 이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쨌든 고점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 요만큼만 보면 단기 상승 추세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이거를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반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큰 그림에서 하락 추세 중이고, 하락 추세 중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되는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락 추세를 극복하지 않는 와중에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걸 반등이라고 하죠. 아직까지 일단 반등 중이다라는 거. 물론 음봉이 나왔지만 이것도 신뢰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일도 뭐 68,000 얼마에 도전을 했는데 못 넘어가서 밀리면 아이고 이거 심각하구나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건 잘 상승한 거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안 그래도 거래량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분이 계시긴 하시는데, 보시면 오늘도 사실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거래량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난번에 하락할 때에 비하면 거래량들이 지금 분명히 많은 건 아닙니다.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 미국도 보시면 S&P인데 하락할 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고,
반등할 땐 그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하락할 땐 거래량이 나스닥도 어느 정도 되고, 반등하니까 거래량이 하락했을 때에 비해서 한 7, 80% 요거밖에 안 되긴 하죠. 사실 그 거래량에 관련된 부분은 저도 아직 명확하게 이해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안 드리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지지와 저항, 가격만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의 경험상으로는 뭐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이런 애매한 자리들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애매한 자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팅하는 건 특별한 경우죠. 정말 중요한 그런 자리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어떤 거래량에 의한 이런 해석이 저의 관점에서는 잘 안 맞아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잘 안 드리고, 거래량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가격을 위주로. 사실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래요. 뭐 거래량이 어찌 되었던 간에 일단은 세력들이 무슨 생각이 있으면, 위로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저항을 돌파한 자가겠지. 뭐 거래량이 어쨌든 간에 니들이 하락하고 싶으면 어딘가 지지선을 붕괴시키겠지. 안 그래? 요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저의 관점이라는 거죠.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죠? 저만의 관점인 거예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을 위주로 많이 보는데, 가격을 위주로 분석을 하고요. 물론 제가 거래량을 아예 이야기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가다 중요한 변곡 자리에서 거래량이나 이런 걸 언급을 하긴 하는데 잘 안 하죠. 아무튼 근데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에 대한 뭐 저의 해석이라면은, 이건 일단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해요. 뭐 일반적인 어떤 기술적 분석 책 같은 데서 정석적으로 써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하락 추세 중이잖아요. 그죠?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 하락이 진행 중인 거고요. 그 와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거는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고 반등이죠. 그죠? 하락 추세가 극복된 게 아니고 어떤 반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상승은 신뢰할 수 없는 상승이라는 것이겠죠? 반등이라는 이야기가. 이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라는 얘기가 어차피 또 꺾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어차피 또 꺾일 거야 라는 걸 가정을 하고 이야기하는 게 반등이라는 건데, 이렇게 반등 때는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일반적인 어떤 그런 기술적 책 혹은 뭐 정설입니다. 그게 어떤 뭐 보통의 분석 방법이긴 합니다. 독특한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거래량 같은 경우 예전에 그 어떤 구간이었지? 이런 구간들이 있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때 코스피인데요. 제가 이때 좀 약간 당황을 하긴 했는데, 이때는 반등하면서도 거래량이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이때는. 네. 근데 그죠? 이때 거래량 늘어나갖고 반등했던 거는 사실상 알고 보니까 뭐 물론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이 구간인데 결과적으로 의미 없는 반등에 불과하긴 했습니다만, 이때 매수세가 제법 강력해가지고 이때 시장이 좀 제법 잘 버텼었다고요. 이때 매수세로 인해서 시장이 거의 한 2주, 3주, 한 달 가까이를 잘 버티긴 했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 시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게 그게 이제 하락 추세 지속에는 오히려 더 좋은 거다. 요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케이스처럼 반등하면서도 거래량이 좀 하락할 때만큼 좀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는 이 시장이 반등하면서 개인들이 계속 하방을 추격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게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이 하방을 추격을 해버리면 뭐예요? 결과적으로 상승을 더 자극하게 되겠죠. 그죠? 반등이 나오는데 개인들이 하방을 추격하면 아래쪽으로 잘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 해보셔야 되겠죠. 언제나 시장은 뒤통수 친다라는 개념 하에. 예.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야기가 좀 새고 있는데요.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긴 하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고 그때그때 다를 수 있고요. 솔직히 좀 분석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뭐 잘 하진 않겠습니다. 하여튼간 지금 현재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특별히 점검할 만한 내용은 없고, 하여튼 잘 가고 있다. 뭐 거래량이 뭐 조금 뭐 줄어들면은 어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직 이 반등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쨌든 가격을 기준으로 보는 게 저는 제일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이 반등세가 완전히 멈춰서 하락 마감하거나 하면은 그럼 이제 뭐라 할게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딱히 할 말이 없다, 요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요. 하여튼 이 반등이 올라오면서 지금 뭐 지난번에 수급이 좀 과했던 거, 이런 것들 뭐 기술적으로 뭐 단기낙 폭과되네, 볼린저밴드를 쨌네,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힘 충전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거를 이제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를 관점으로 해서 좀 객관적인 숫자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현재 변동성 지수가 18.4까지 내려오면서 이 힘 조절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 뭐 한국 시장이 뭐 한국 이슈로만 움직이겠습니까? 그죠? 미국 영향, 중국 영향 받을 테니까 한국장은 그냥 지켜보자. 삼성전자가 강하니까 더 반등이 올라올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천천히 때를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 추세 극복된 거 아니니까 기존 포지션 보유자들은 홀딩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특별히 할 말 없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 약간 의미를 좀 둘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화권 증시가 요즘에 어떤 하락의 대장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상해종합 최근에 제일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나스닥보다 많이 빠지고 한국보다 많이 빠지고 미국보다 많이 빠지고. 왜 많이 빠졌나요? 최근에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이 빠졌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어떻게 됐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되면서 중국에서 자금이 이탈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위안화가 급등을 했고, 위안화 약세 추세 때문에 중화권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중국 증시가 어떤 글로벌 하락의 대장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하락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얘가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반등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강하게 보여주는 거다. 얘가 어떤 뭐 바로미터다. 얘가 어떤 뭐 탄광 속의 뭐 카나리아 이런 식으로 어떤 신호등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그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얘가 일단 중화권 증시가 상해종합이 뭐 봉쇄고 어쩌고 저쩌고 일단 뭐 그런 이슈는 잘 모르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몇 거래일 동안 보시다시피 어딘가 중요한 데를 잘 못 넘어가고 반등이 멈추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좀 심각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좀 잘 보긴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이걸 보고 나서 야 중국이 하락했으니까 코스피의 오늘 상승이 가짜야 이러면서 코스피에 숏배팅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하락의 대장이었던 중화권 증시가 반등을 멈췄으니까 야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은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상상의 날에는 펼쳐볼 수 있다 이런 걸 보면서 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 이런 모습이 보이면은 이제 숏배팅을 하실 수 있다고요. 뭐 코스피에도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 3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넘지 못했고, 그죠? 조금 먼 관점에서 보면 여기 한 번 그리고 여기 두 번 해서 어디야 지금 3100이란 자리를 결과적으로 한 번, 두 번 테스트해서 못 넘어간 거기 때문에 분위기가 심각한 거죠.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빨리 넘어가지 못하면 다시 된통 얻어맞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항 누적되고 아래로 가는 게 일단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어딘가, 여기 어딘가를 붕괴시키면 또다시 급락도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중화권 증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놨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위안화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반등을 시도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간 그 상승 추세 중이라 뭐 상승 추세 중에 적당한 조정 보이고 다시 재차 상승하나 지금 뭐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여튼 추세는 잘 가고 있다라는 거. 추세 중에 너무 단기간에 빨랐으니까 쉬고 있다. 근데 조정이 많이 나오면 힘이 약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조정다운 조정도 너무 안 나오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거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거에 지금 조정이 보시면 비율이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중화권 증시도 지금 위험해 보인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미국장 보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더 보자면요.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 힘이 확 빠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어느 순간부터 비트코인이 힘이 좀 많이 빠진 게, 예를 들면 이런 때, 뭐 2022년 1월달 이런 때만 해도 나름 어떤 글로벌 하락장 뭐 이런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면 얘도 제법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시면 영 반등이 안 나와요. 현재 뭐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부터 빠진 거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빠지면서 중요한 지지선인 3만을 왕창 붕괴시켜 놨는데 지금 이제 3만 붕괴에 대한 그 진정성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신뢰도를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인데, 사실 급반등이 나올 만도 한 자리입니다. 급반등이 불가능한 자리가 아니에요. 급하게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데, 중요한 지지선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투자 심리나 뭐 어떤 수급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이 꺾인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이런 걸 좀 많이 볼 수가 있네요. 그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다가 지금 반등할 때 되니까 거래량이 완전
바닥에 붙어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심지어 이 반등 올라오는 것도 여기서부터 요까지 하락했다고 단기적인 입장에서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봤더라도 반등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자연 반등 정도? 예. 이건 그냥 뭐 누군가 팔지만 않아도 이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도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사주는 그런 반등, 그러면 뭐 최소 요 정도나 요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 텐데, 이거는 그냥 누군가 팔지만 않아서 자연스럽게 조금 회복하는 요 정도 모습에, 그 정도 모습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폭이 영 약하다. 그리고 이게 3만 넘어가서 움직여야 되는데 계속 3만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지금, 그죠? 지금 29,700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3만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점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요즘에 뭐죠? 루나인가 머시기인가가 하도 난리를 부리니까 불확실성이 크니까 매수세가 약해져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겠죠. 근데 아무튼 분위기 심각하긴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게 어딘가를 붕괴시켜야 이제 와장창 하는 겁니다. 어딘가를 붕괴시키지도 않았는데 와장창 할 리는 없죠. 그죠? 여기서 이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변동성 죽이다가 급등할 수도 있어요. 급등하면은 이렇게 힘을 잘 모은 거기 때문에, 변동성 죽이면서 힘을 잘 모은 거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건전하게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근데 지금 하락 추세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어려워 보이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일단 분위기가 위험하긴 한 겁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하락 N자 가는데 반등이 여기서부터 빠졌다 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 하락 목표치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반등이 한 2까지 올라왔으면 하락 목표치가 좀 작아질 수 있고, 그런 점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지지선 어딘가 톡 붕괴되면 박살날 수 있다라는 거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긴 합니다. 그런 점을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다 봤고, 미국장 이야기하고 뭐 여기저기 뭐 할 때 다른 이야기들 좀 몇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경제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는 어제 다 끝나버렸고요. 어제 파월의장 연설 등등 해서 다 끝났고, 오늘은 비교적 조용합니다. 특별한 이벤트 없어요. 다만 이제 뭐 당장 시장을 흔드는 그런 이슈가 아니긴 하지만은, 보시다시피 주요국들의 어떤 물가지표들, 유로존에 있는 수많은 선진국들의 물가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영국에서 발표된 CPI는 9%가 나와가지고 장난이 아니다, 심각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투자자들에게 일깨워주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좀 반등할 만하면은 분위기가 들어온 게 계속 물가지표가 막 8%, 9%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뭐 직접적으로 이것 때문에 시장이 폭락을 하고 막 그러진 않을지 몰라도 이런 것 때문에 반등이 제한되거나 그럴 수는 있다고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유로존 CPI 뭐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 CPI 이런 것도 뭐 7.4% 나오고 있고요. 그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CPI가 발표됐는데 뭐 6.8%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죠?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지속적인 어떤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참고로 요건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그죠? 오늘 아침에 나온 그 파월의장 연설을 요약한 기사인데, 사실 뭐 기사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리플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갖고 요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제가 갖고 나왔는데, 참고로 미국의 CPI는 8.3입니다. 그죠? 예, 지금 유럽, 뭐 영국 뭐 이런데 못지않게 상당히 높아요. 경제 성장도 글로벌 탑급이더니 물가도 뭐 거의 글로벌 탑입니다. 누가 이렇게 리플을 달아놨어요. 뭐 이제 물가가 8%인데 중립금리가 2.5%라는 어쩌고저쩌고, 그죠? 이 리플의 표현이 조금 좀 거칠어 갖고 제가 뭐 직접 읽지는 않겠습니다. 직접 읽어보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솔직히 좀 속 시원한 이야기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플의 논리는 맞아요. 이 리플의 논리는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해요. 물가 상승률이 8%인데 중립금리가 2.5%일 가능성이 있겠어? 우리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 물가 상승률 8%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발목을 잡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8%까지 올라간 인플레를 7%, 6%, 5%로 7, 6, 5, 4, 3, 2, 1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목표 아닙니까?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게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금리 인상 50bp 이 정도 하고 이게 QT 이런 거 조금 해갖고 이게 되겠냐?
우리 그런 생각 한번 해볼 만하긴 한 겁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긴 해봐야 돼요. 물론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약간 무리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 물가 CPI가 8%니까 중립금리 뭐 무조건 8%로 올려야 이게 잡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위험합니다. 뭐 예를 들어 그죠? CPI가 8이니까 물가도 8로 잡는다, 그러니까 저 기준금리 8%면 잡힌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무리한 생각인데, 아무튼 기준금리 2% 이걸로 이거 8%가 상대가 되겠냐라는 막연한 생각은 지금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런 것도 투자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긴 할 겁니다. 하여튼간 그 리플 보면서 겁나 웃었는데요. 아이디어는 그저 상당히 좀 어쨌든 그 뼈대에 있는 그 상당히 뼈를 치는 그런 리플이긴 합니다. 그냥 뭐 재미로 한번 본 거고요. 미국장, 미국장 이야기만 조금 하고 오늘 밤 뭘 보셔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빅스의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빅스 지수 오늘 여러분들의 관람 포인트가 제가 봤을 땐 뭐 지수도 좋습니다만 이 빅스 지수가 하나의 관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관람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기 직전 저점 자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직전 저점 자리를 오늘 이렇게, 지금 현재 밤 9시 48분은 이게 이렇게 상승 중이고 양봉인데, 이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렇게 마감이 돼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고쳐 먹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어떻게 마감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거 어떻게 마감되는지 보고 내일 움직입시다예요. 저의 일단 어떤 보편적인 생각은요. 자신 있으신 분들은 오늘 빅스가 이렇게 마감할 거야 라고 자신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밤부터 들어가서 막 뭘 하셔도 괜찮은데, 근데 만약에 이제 나는 오늘 밤에 그런 자신이 없고 나는 확인을 하려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은요, 이 봉이 완성되고 나서 내일부터 움직이셔도 늦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마감이 되어버리면, 카메라 끌게요. 만약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 지금 대충 박스권이었다. 근데 박스권이라는 건 뭐다? 밑에 터치하고 위에 터치하고 밑에 터치하고 위에 터치하는 게 박스권이다. 밑에 터치하고 위에 터치했는데 밑에 터치 못하고 중간에서 지지하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우리 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본 거, 여기서 이제 죽냐 사냐가 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가운데 자리고 여기 직전 저점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이제 지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만약에 이제 빅스가 오늘 밤에 살아난다고 한다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저항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죠? 그거 잘 보셔야 된다. 오늘 밤에 곧바로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어떤 저항을 의식하면서 반등이 좀 멈출 수도 있을 여부, 뭐 그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저항은 4150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4150까지 못 가고 여기서 꺾일 위험도 이제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디서, 오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다. 근데 굳이 오늘 밤에 안 하셔도 오늘 밤에 싸운 결과를 놓고 보고 내일 밤에 움직이셔도 늦지 않으니까 오늘 밤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주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도 중요한 저항은 12850인가 대략적으로 이 자리 있지만, 근데 여기까지 못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못 가고 여기서 지금 꺾일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분위기 안 좋은 점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중화권 증시, 하락 대장이었던 중화권 증시가 반등도 대장이었는데 반등 대장이 오늘 저항을 의식했다라는 거, 그걸 주춤이 아니고 멈췄다라는 거, 반등 멈췄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3만을 붕괴시켜서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고 그냥 자연 반등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일단 제 입장에서는 좀 이 분위기가 안 좋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점들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뭘 보자? 빅스가 어떻게 되냐, 빅스가 직전 저점 자리 지켜서 쌍바닥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지켜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지금 강하니까요. 오늘 미국이 하락했다고 한국이 꼭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잊으시고요. 한국은 오늘 하루 멈췄으니까 내일까지도 멈출 수 있을 것인가, 내일까지 멈추면 뭐 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점검은 특별히 하지 않고 그냥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